안녕하세요, 매크롭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세 번째 강의죠. 자, 세 번째 재료에 대해서 할 텐데, 재료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끔찍하죠. 그죠? 외울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일단은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될 재료, 그것만 뽑아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는 여러분들이 외울 게 조금 있습니다. 대신에 핵심만 제가 뽑아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것만큼은 꼭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재료는 자, 여기에서 목차에서 보시면 10페이지입니다. 자, 1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10페이지 보시면은 자, 여기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기계재료 표시법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회주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회주철은 자, 주철을 주형에다가 주입을 할 때 자, 벽 두께의 차이에 의해 냉각 속도가 지극히 느린 경우에 탄소가 흑연의 형태로 많이 석출이 되기 때문에 파단면이 회색을 띠는 주철을 회주철이라고 합니다. 회주철. 그 다음에 재료 기호로는 GC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가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여기에 아까 주형에 주입을 한 주철이, 자, 급냉을 시켰을 경우에는, 자, 색깔이 이렇게 흰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름을 백주철이라고 합니다. 백주철. 그 다음에 중간 정도로, 냉각을 시켰을 때는 이렇게 얼룩진, 흰 부분과 조금 어두운 부분이 얼룩지는 얼룩주철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선행을 시켰을 때는 바로 이렇게 회주철, 회색 색깔을 띠는 이런 주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회주철, 주철이라고 하는 거는 쇠를 녹여가지고 틀에다 부어서 만드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자,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 여기 하나, 두 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 첫 번째 시험에 사용되는 회주철 기호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 그래서 GC 100, 150, 200, 250.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빨간색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요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요 둘 중에 아무거나.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사용되는 회주철의 부품. 자, 도대체 회주철은 시험에서 어떤 부품에 얘가 적용이 되는지 보시면은 자, 동력 전달 장치에서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본체. 자, 여기 밑에 그림 있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요 본체, 그 다음에 V벨트 풀리, 그 다음에 커버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요 회주철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요거 커버 같은 경우는 SM 계열을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SM을 쓰시든 GC를 쓰시든 시험에서 감점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다음에는 어떤 재료가 있냐면 자, 탄소 주강품이에요. 주강. 자, 탄소 주강품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강에는 주로 합금 원소인 탄소만 있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주물탄소강에는 자, 소량만 존재하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 원소의 예로는 규소, 그 다음에 망간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규소는 0.25에서 0.8% 정도 들어가고요. 망간 같은 경우는 0.5에서 1% 요 사이 값이 탄소의 함유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탄소강의 경우에는 0.2%, 그 다음에 중간탄소강 요 같은 경우는 0.2에서 0.5, 고탄소강 같은 경우는 0.05, 자, 이렇게 퍼센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사용되는 탄소 주강품 기호로 볼게요. 자, 탄소 주강품이라고 하는 거는 자, SC360, 410, 450, 480인데
빨간색이 뭐에 있어요? 480에 있죠? 요것만 거의 사용을 한다. 99%입니다. 99%. 99%. 동력 전달 장치 또 뭐 이런 데 치공구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SC480을 그냥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주광은 도대체 어떤 부품에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주광품이라고 하는 거는 동력 전달 장치에서 스포 기어에서 SC 재질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링크, 그 다음에 회전판, 슬라이더, 커버, 자, 이런 동력 전달 장치 부품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치공구에서는 자, 치공구의 본체 있죠. 자, 본체 중에서도 클램프 본체는 요게 클램프 본체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클램프 본체가 이런 형식으로 좀 휘어져 있는 이런 놈들이 바로 주광품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치공구에 보시면은 부품 중에 조가 많죠. 이동조라든가 고정조라든가 고정조 이런 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요 부품들, 그 다음에 기호 요거를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거 볼까요? 자, 크롬 몰리브덴강 요거 은근히 많이 쓰죠. 자, 크롬 몰리브덴강은 크롬 몰리브덴강 이름 그대로 크롬과 몰리브덴, 자, 요 두 개의 합금강이에요. 합금강. 자, 그래서 첨가량은 구조강에서는 1% 이하, 그 외에 스테인리스, 내열강, 고속도강에서는 그 이상의 퍼센트를 함유를 합니다. 자, 이런 크롬 몰리브덴강이 자주 쓰이는 곳은 기계 구조를 요하는 곳, 그다음에 자동차용, 항공기용에서 사용되어지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바로 크롬 몰리브덴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쇠들보다 조금 세요. 조금 세가지고 좀 중요한 부품, 축이라든가 뭐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시험에 사용되는 크롬 몰리브덴강 기호를 한번 볼게요. 자, 크롬 몰리브덴강은 SCM이 앞에 붙습니다. 그 다음에 415, 430, 435,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앞에 두 개입니다. 415 또는 430.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자, 그 다음에 부품 한번 알아볼까요? 자, 부품은 동력 전달 장치에서는 축, 그죠? 편심축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더, 링크. 자, 그 다음에 치공구에서도 축, 그죠? 그 다음에 리드 스크류, 조. 그 다음에 게이지판, 서포터, 부시홀더, 새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열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열 처리를 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부품들, 그다음 마찰이 있는 열 처리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구동을 하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자, 그런 부품에 이런 크롬 몰리브덴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기계 구조용 탄소강이에요. 이거는 실무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죠. 자, 보시면은 킬드강이라고도 합니다. 자, 킬드강으로부터 제조하며 자, 0.6% 이하의 탄소를 포함하고 아변된 상태. 아변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 쇠를 눌러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대로 또는 담금질, 그 다음에 템퍼링을 해서 기계의 중요한 부품에 사용되는 강제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른 건 다 알겠는데 그러면 템퍼링은 도대체 뭔지. 자, 템퍼링이란 자, 열 처리의 일종으로 담금질한 강은 경도를 높아지거나 경도는 그 다음에 재질이 여리게 되므로 A1 변태점 이하의 온도로 제갈하여 주로 경도를 낮추고 점성을 높이기 위한 열 처리를 말하는 게 바로 템퍼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A1 변태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자, 온도로 그러니까 변태점 이하의 온도로 재가열해서 주로 경도를 낮춘다. 경도를 낮추고 점성을 높이기 위한 열처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탄소광 기호를 볼게요. 시험에서 나오는 거. 자, SM 25C, 30C, 35C, 40C, 45C. 자, 이렇게 되게 많은데, 자, 여기에서 빨간 글씨 45C 하나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자, 여기에 보시면은 25C, 30C, 35C, 40C, 45C. 자,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자, 여기 35C 여기서부터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가끔가다 30C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SM 계열 재질들은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시험에 사용되는 탄소광 부품, 기계 구조용 탄소광 부품은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자, 동력 전달 장치에서 축. 자, 아까 축에 SCM, 자, 크롬 몰리브덴 강도 사용을 하는데 SM 재질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베어링 커버. 자, 아까 베어링 커버는 뭐 했어요? 그래서 GC에서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SM도 가끔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퍼기어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칼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약간 부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부시 원통이죠. 원통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놈인데, 자,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우징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치공구에서는 베이스, 자, 이거죠. 그 다음에 서포터, 요놈은 조죠, 조. 자, 서포터, 링크, 가이드 축, 조, 물림판, 자, 요런 것들에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네 둘은 암기입니다. 암기 전부 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조금 이렇게 얘네들이 부품들이 좀 많죠. 많아도 그래도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신 다음에 나중에 도면을 직접 그리시다 보면은 그래도 그때 뭐였더라 하면서 찾아보시게 되겠죠. 그러면서 외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래서 한마디로 중요한 건 뭐냐? 도면을 많이 그려보셔야 된다. 많이 그려보시는 게 시험에서는 합격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탄소 공구강입니다. 탄소 공구강. 자, 탄소 공구강은 자, 말 그대로 공구강이잖아요. 그래서 절삭 공구에 사용되는 탄소강으로 자, 상온 및 고온에서 경도가 높고 단단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내마모성이 크대요. 잘 닳지도 않고, 자, 인성이 크고 열 처리가 용이한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성이 도대체 뭘까요? 자, 인성. 자, 사람한테 뭐 인성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 인성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인성이란 재료가 파괴되기 전까지 흡수할 수 있는 재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버틸 수 있는, 파괴되기 전까지 얘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인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원소 함유량은 자, 규소, 자, SI는 규소죠. 규소가 0.35%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망간이죠. 자, 망간은 0.5%. 그 다음에 자, 인 같은 경우는 요건 좀 빠졌나요? 빠졌나 보네요. 인하고 황이네요. 두 개가 똑같이 0.03%. 그 다음에 구리는 0.3, 니켈 0.25%, 그 다음에 크롬 0.2%. 자,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담금질은 760도에서 820도씨에서 순행을 합니다. 순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요거는 물에다 식힌다는 게 급냉이죠. 한마디로 물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뜨임은 150도에서 200도씨에서 공냉을 한대요. 자, 공냉은 뭐예요? 공기 중에서 그냥 식히는 거예요. 천천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볼게요. 담금질이란 뭘까요? 담금질은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대장간에서 보시면은 자, 시뻘겋게 달군 그 쇠를 망치로 막 두들기죠. 자, 이렇게 두들긴 다음에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자, 물에다가 칙 식히죠. 물에다 집어넣어서 식힙니다. 그게 바로 담금질이에요. 그렇게 고온에서 가열한 금속 재료를 급냉을 합니다. 급냉 물에다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고온에서 안정된 상태의 중간 상태로 실온으로 다시 동결을 시켜요. 그래서 재료를 단단하고 강하게 만드는 작업이 바로 담금질. 그래서 쇠는 많이들 하시죠. 그 대장간에 계신 분들이 자, 화로에다가 저 시뻘겋게 달궈 놓고 가지고 나와서 자, 달구면 어떻게 쇠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노글노글해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망치로 때리면서 모양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모양을 잡아놓고 다시 물에다 식혀요.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단단해지겠죠. 자, 조금 더 단단해진 상태에서 다시 또 불에 달굽니다. 다시 불에 달군 다음에 다시 갖고 나와서 또 때려요. 그리고 다시 물에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단단해지는 그 경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바로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뜨임이란 뭘까요? 뜨임. 자, 뜨임은 자, 강철을 담금질하면 경도는 커지는데 매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를 적당한 온도로 재가열했다가 공기에서 냉각, 공냉한다는 얘기겠죠. 공기에서. 그 다음에 조직을 연화, 안정시켜서 내부 응력을 없애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작업을 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금질과 뜨임 도대체 뭔지 이렇게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탄소 공급관 기호입니다. 자, STC라고 앞에 붙고요. 그 다음에 105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105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시험에 사용되는 탄소 공급관 부품입니다. 부품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두 가지예요. 자, 드릴 부시나 삽입 부시 요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요놈 보시면은 요게 바로 드릴 부시, 요게 삽입 부시 이렇게 부시 종류의 공구강이 많이 사용이 된다. 한마디로 요 구멍으로 공구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경도가 세야 돼요. 그래서 공구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 주물입니다. 청동 주물. 자, 청동 주물은 재료 기호로 CAC라는 놈을 써요. CAC 앞에. 그래서 401에서 403, 또 406에서 408로 총 6종류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AC 401은 베어링, 그 다음에 명판, 그 다음에 일반 기계 부품 등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402는 베어링, 슬리브, 부시, 펌프 몸체, 임펠러, 밸브 등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청동 주물은 배관 자재. 배관 자재가 뭐예요? 자, 밖에 여러분들 보시면 가스 배관이라든가 이런 배관들 있죠, 파이프. 자, 거기에 연결되는 펌프라든가 또는 밸브라든가 이런 자재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파이프 자체가 청동 주물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밸브 이런 것들 그 배관 자재들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는 이 정도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시험에 사용되는 청동 주물 기호입니다. 자, 이거는 CAC 402입니다. 402. 요거는 아마 치공구 쪽을 여러분들이 많이 도면을 그려보시면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왜? 부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가이드 부시에 많이 사용을 한다. 자, 이 가이드 부시 같은 경우는 자, 가이드 부시는 자, 이렇게 있으면 자,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 부시를 이렇게 먼저 끼워요. 자, 이렇게 끼운 다음에 자, 요 위에다가 또 이렇게 끼웁니다. 요런 모양의 부시를 또 하나 끼워요. 요 놈이 바로 삽입 부시예요. 삽입 부시 또는 드릴 부시. 그래서 가이드 역할, 요 부시의
드릴이 들어가는 방향을 가이드를 잘 잡아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붓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이 이렇게 붓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사용되는 가이드 붓이. 자, 이거는 평심 왕복 장치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치공구에서도 사용을 하고 두 군데서 사용을 하는데 이름은 똑같다. 가이드 붓이.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제가 10페이지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알려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자격증 공부, 자격증을 따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자격증 시험에서 나오는 이런 부품들, 기호들을 일단 먼저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조금 힘들더라도 요건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나중에 지금은 그냥 일단 계속 보세요. 못 외워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아, 이런 부품 저런 부품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보시기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도면 연습으로 본격적으로 할 때 그때 요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때 본체 표지란에다 쓰겠죠. 본체 쓰고 뭐 스포기어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치공구에서는 베이스 그 다음에 서포트 이런 거 쓸 겁니다. 자, 요거 썼을 때 얘네들 도대체 재료가 뭐였더라, 재질이 뭐였더라. 자, 이렇게 고민하실 때 바로 이걸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찾아보시면은 여기에서 이게 들어가고 저기에서 저게 들어가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씩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저절로.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를 제가 PDF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꼭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을 하시라고 자격증 취득하시기라고 요거를 드리는 거니까 요거를 꼭 잘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공부하실 때 그때마다 계속 보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마지막 강의에서는 자, 여기 표가 있죠? 이 표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드리고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이 재료라고 하는 거는 공부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 공부를 하려면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자격증, 일단은 자격증에 나오는 것만 먼저 공부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로 가시겠죠. 자, 실무로 가시면은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또 재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재질들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질 표도 있고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서 그거를 천천히 알아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질, 이런 경우에는 요 본체 같은 경우는 내가 그때 공부할 때 GC를 썼었는데 GC를 써도 될까? 라고 한번 보는 거고, 그죠? 그리고 사수한테도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정도만 일단 알고 가시면 시험 보실 때는 크게 어려움 없이 시험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잘만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4강을 다음 4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